서유나의 삶은 이진법의 연속이었다. 0과 1. 가난이라는 절대적인 0과 디지털 세계에서 잠시나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삶. 부모님이 남긴 막대한 빚더미 위에서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낡은 노트북과 세상의 가장 복잡한 보안 시스템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비범한 재능뿐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코드를 짜고 익명의 의뢰를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밝고 위험한 빛과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그녀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서울의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24시간 PC방의 공기는 눅눅하고 탁했다. 희미한 담배 연기와 인스턴트 라면, 냄새, 그리고 수십 대의 컴퓨터가 내뿜는 열기가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에 몰두해 있거나 축 늘어져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석자리의 서유나만은 달랐다. 낡은 회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그녀의 눈은 오직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키보드 위를 질주하며 복잡한 코드라인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다. 그녀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평화롭던 디지털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한 네트워크 지연 현상이었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가 되어 도시 전체를 덮쳤다. 대한민국 전역의 네트워크가 동시다발적인 디도스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은행의 온라인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거대 IT 기업들의 서버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유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프리랜서로 계약한 작은 쇼핑몰 서버 역시 공격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현우라는 가명으로 그 PC방에 앉아 있었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가끔씩 행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그는 평범하지만 질 좋은 캐주얼 차림이었다. 갑작스러운 네트워크 대란에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개인 단말기로 넥서스 최고 보안팀의 긴급 보고가 빗발쳤다. 전례 없는 규모의 공격, 추적이 불가능한 IP 우회 경로,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방화벽, 수천억 원짜리 보안 시스템이 어린애 장난감처럼 무력화되고 있었다. 그는 분노와 냉정한 이성 사이에서 상황을 분석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단 한 사람, 저 구석의 후드티를 입은 여자를 제외하고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자신만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공격 트래픽의 파도를 가르고 취약한 노드를 찾아내 차단하며 심지어 역으로 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하려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이 공격의 일부인가? 아니면 자신처럼 이 사태를 막으려는 또 다른 존재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유나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의 존재감은 소란스러운 PC방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듯했다. 지우는 유나의 등 뒤에 서서 그녀의 모니터를 내려다보았다. 화면에 떠 있는 코드는 그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보안 전문가의 것보다도 간결하고 날카로우며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방어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이 수천 명의 적군을 상대로 홀로 요새를 지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정도의 실력자라면 공격의 배후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소음을 뚫고 유나의 귓가에 정확히 파고들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1초가 급했다. 의뢰받은 서버의 데이터가 파괴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방화벽 코드를 입력하며 엔터키를 힘껏 눌렀다. 동시에 거대한 트래픽의 파도가 가상 장벽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것이 데이터 흐름으로 보였다. 간신히 한숨을 돌린 그녀는 그제야 뒤에 서 있는 남자의 존재를 완전히 인식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 안 보여요? 남의 일에 참견할 시간 있으면 당신 컴퓨터나 신경 쓰는 게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다. 낯선 남자의 무례한 질문에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다. 지우는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감히 누구에게 저런 말투를 쓰는 것인가? 넥서스의 회장인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지난 몇 년간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누르고 그녀의 모니터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녀가 방금 사용한 방어 알고리즘은 넥서스 보안 연구소에서조차 아직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최신 기술이었다. 저런 기술을 이런 허름한 PC방 구석에서 프리랜서로 보이는 여자가 사용하고 있다니. 그는 의심과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당신 정체가 뭐지?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더 낮고 위협적으로 변해 있었다. 유나는 어이가 없었다. 다짜고짜 나타나서 시비를 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취조까지 하려 들다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 보았다. 남자는 훤칠한 키의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수년간 혼자서 온갖 험한 일을 겪어온 유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내가 물을 말이네요. 당신이야말로 정체가 뭐죠? 사이버 수사대라도 되나요? 신분증 없으면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난 바쁘니까.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후속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눈앞의 코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내가 있는 PC방의 CCTV 영상과 저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10분 주지. 그는 유나의 옆자리에 말없이 앉았다. 마치 끈질긴 사냥꾼이 먹잇감을 관찰하듯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담았다. 그녀가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내는지 그녀의 손끝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디지털 전쟁을 지켜보며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적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이 전례 없는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르고 도시의 네트워크대란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고 국가안보 시스템마저 위협받는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기 시작했다. PC방 안의 사람들은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식 계좌나 은행 앱이 무사한지 확인하느라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작은 요새는 굳건했다. 그녀는 자신의 클라이언트 서버를 완벽하게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공격의 패턴을 분석하여 간단한 백신 코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낡은 블로그에 업로드했다. 필요한 사람은 쓰도록 짧은 메모와 함께였다. 그 순간 지훈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김비서로부터 도착한 보고서였다. 서유나, 25세, 고아, 부모의 빚 상속, 현재 IT 하청업체 계약직, 그리고 업계 최고의 프리랜서 보안 전문가
윤하로 활동 중. 그녀가 방금 블로그에 올린 코드가 현재 마비된 일부 공공기관 서버를 복구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시 윤하를 바라보았다. 낡은 후드티, 지친 얼굴, 그리고 컵라면. 그녀의 초라한 모습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재능. 그는 자신이 엄청난 원석을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윤아에게 다가가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넥서스 코퍼레이션 전략기획팀 차장 현우라고 적혀 있었다. 물론 가짜 신분이었다. 서윤아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신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윤아는 명함을 흘기 쳐다볼 뿐 선뜻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상처를 통해 배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너무 좋은 제안 뒤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윤아는 지훈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으며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범한 존재감. 그녀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 남자와 엮이면 자신의 평범하지만 조용했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펼쳐 보일 기회.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손을 뻗어 그의 명함을 집어들었다. 보상이 뭐죠?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빚 전부를 청산하고 당신이 원하는 연구 환경을 제공하죠. 그리고 이 사건의 주범을 잡는다면 추가 성공 보수도 있습니다. 그는 윤아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약점과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까지도. 윤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빚 청산. 그 말은 마치 마법처럼 그녀의 모든 저항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명령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일할 겁니다. 그리고 내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파트너니까. 그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윤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의 손을 맞잡았다. 남자의 손은 크고 단단했으며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서로의 눈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불신과 기대, 경계와 호기심. 그렇게 서울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가장 위험하고도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인지. 그들의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지훈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PC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회의실을 즉석에서 빌려 임시작전 본부로 만들었다. 김 비서가 긴급하게 가져온 최고 사양의 노트북과 보안 장비들이 순식간에 세팅되었다. 윤아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첨단 장비들 앞에서 잠시 낯설어했지만 이내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시스템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는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내부 보안망 구조도가 복잡한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지우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고 문제 해결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윤아는 넥서스의 방화벽이 단순한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자의 소행으로 인해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 누군가 최고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시스템의 뒷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내부 소행이에요. 아주 높은 직급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요. 그녀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하지만 자신의 회사 내부에서 이런 배신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언제나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범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유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못 찾을 건 없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PC방 회의실의 공기는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유나는 눈앞의 최첨단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거대한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네트워크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코드들은 마치 예리한 메스처럼 공격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해부하고 병의 근원을 찾아 나아갔다. 강지훈, 아니 현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수많은 천재들을 봐왔지만 저렇게 절박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사였고 디지털 세계는 그녀의 전장이었다. 잠시 후 유나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하지만 이건 미봉책일 뿐이에요. 범인은 시스템의 핵심부에 쥐구멍을 파놓았어요. 그걸 찾아 막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공격해 올 겁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 있는 수십 개의 경고창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쥐구멍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십시오. 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가진 모든 자원을 쓰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유나는 그의 제안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게 자신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작업 공간이 필요해요. 이런 개방된 곳에선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없어요.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외부와 차단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이건 당신과 나 둘만의 일이어야 합니다. 내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나는 물론이고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목숨이 걸릴 수도 있는 위험한 게임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조건들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녀는 돈에 눈이 먼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에 합당한 대우와 환경을 요구할 줄 아는 프로였다. 오히려 그런 점이 그를 더욱 만족시켰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강남에 있는 보안 오피스텔 하나를 즉시 준비해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장비와 함께 일시간 내로. 전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이어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일시간 뒤에 새로운 아지트로 이동하죠. 그 외에 또 필요한 건?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당장 내야 할 월세와 독촉장이 떠올랐다. 그녀는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내며 입을 열었다.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해줬으면 해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수치심이 스쳐 지나갔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언제나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단말기를 조작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죠. 잠시 후 유나의 낡은 스마트폰으로 입금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찍혀 있는 숫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상상했던 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액수였다. 그의 대담하고 신속한 결정에 유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대기업 차장이 이런 엄청난 금액을 개인적으로, 그것도 즉시 이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싹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파고들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빚이라는 거대한 족쇄에서 처음으로 한 발짝 벗어난 자의 안도감과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자의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인사였다. 1시간 뒤 그들은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요새와도 같았다. 지문과 홍채 인식, 다중보안 시스템을 통과하자 비로소 그들만의 공간이 나타났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유나의 눈에는 오직 방 중앙에 세팅된 거대한 서버와 여러 대의 고성능 모니터만이 들어왔다. 이곳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완벽한 작업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의 반응에 지훈의 입가에 또다시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그들의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되었다. 유나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시스템 분석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해체되고 재조립되었다. 지훈은 그녀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식사 시간이 되면 말없이 최고급 도시락을 시켜주었고, 그녀가 밤을 새울 때면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셔츠 위에 덮어주었다. 그의 배려는 과묵했지만 세심했다. 유나는 그런 그의 행동에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지만 동시에 파트너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줄 아는 남자였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유나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범인은 넥서스 내부의 신사업 개발팀 서버를 통해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 서버는 외부 업체와의 협력이 잦아 보안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동시에 회사의 모든 핵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었다. 범인은 그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던 것이다. 찾았어요. 범인은 이 서버를 경유했어요. 그리고 이 서버의 접근 로그는 아주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유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지훈을 불렀다. 지훈은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알아보기 힘든 코드 조각들이 떠 있었다. 유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건 일종의 디지털 지문이에요. 범인이 로그를 삭제하면서 미처 지우지 못한 데이터의 파편이죠. 이걸 보고 나면 범인의 실제 사내 IP 주소를 역추적할 수 있어요. 그녀의 설명은 명쾌하고 논리적이었다. 지훈은 기술적인 내용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과 열정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작전의 파트너로 그녀를 선택한 것이 자신의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하지만 로그를 복원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범인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는 데이터를 여러 겹의 암호화로 봉인해 놓았고 복원을 시도할 경우 자동으로 파기되는 트랩까지 설치해 놓았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유일한 단서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암호를 풀려면 며칠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유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하지만 지우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유나를 안심시켰다.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세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유나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서로를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작업에 대한 의견 차이로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건강한 논쟁이었다. 지훈은 유나의 천재성에 감탄했고 유나는 지훈의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짧은 휴식 시간에는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기도 했다. 유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이 지났을까? 길고 지루한 싸움 끝에 유나는 마침내 범인이 설치해 놓은 마지막 암호화 장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깨끗하게 복원된 접속 로그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IP 주소와 접속 시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IP 주소에 할당된 사용자의 이름까지도. 유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이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단순한 내부 직원의 이름이 아니었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최고 임원 중 한 명의 이름이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을 불렀다. 현우 씨,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빠르게 다가왔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이름을 확인했다. 최민준 이사, 신사업 개발 총괄.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마치 만년설처럼 차갑게 변했다. 최민준.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회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던 야심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한참 동안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도 더 무겁고 위협적이었다. 유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이제 겨우 범인의 꼬리를 잡았을 뿐인데 앞으로 마주해야 할 상대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그녀가 과연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기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서윤아 씨, 준비됐습니까? 최민준 이사. 그 이름이 모니터에 떠오른 순간 강남 오피스텔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서윤아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닌 거대한 권력 암투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상대는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최고 실세 중 한 명. 실패는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다. 강지우는 창가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실루엣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침내 몸을 돌려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IP 주소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최민주는 교활한 뱀과 같은 자입니다. 꼬리를 잡혀도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겁니다. 지훈의 말은 사실이었다. 최민주는 법률팀과 언론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인물이었다. 결정적인 증거, 즉 그가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겼다는 명백한 증거를 잡지 못하는 한 이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할 것이 뻔했다. 이제 유나의 임무는 더욱 막중하고 위험해졌다. 그녀는 이제 최민준이라는 거대한 거미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
그의 모든 디지털 행적을 감시하는 유령이 되어야 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어둠을 추적하는 일이었다. 그의 개인 서버, 이메일, 심지어는 메시지까지 그가 남긴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뒤져야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존재를 들켜서는 안 됩니다. 유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유나는 며칠 밤낮을 오피스텔에 틀어박혀 최민준의 디지털 세계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가상의 IP를 수백 개 생성하여 자신의 위치를 위장했고 넥서스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신만의 감시 시스템을 심었다. 그것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보이지 않는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수많은 의미 없는 데이터들 속에서 최민준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단 하나의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최민준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동료를 배신하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한편 최민준 이사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값비싼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최근 발생한 전사적인 네트워크 공격 사태는 그에게 오히려 기회였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현 보안 시스템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자신이 추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 데 성공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다. 공격은 분명 자신이 고용한 외부 해커팀의 소행이었지만 너무나도 신속하게 방어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최민주는 즉시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보안팀장을 불렀다. 최근 시스템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 외부의 접근 시도라던가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 같은 것. 보안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사실 이상한 점이 있긴 합니다. 아주 미세한 데이터 패킷들이 신사업 개발팀 서버 주변을 맴도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민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누군가 자신의 꼬리를 밟았다. 그는 즉시 반격에 나섰다. 자신의 범죄를 덮을 희생양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며칠 후 넥서스 코퍼레이션 내부에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 명분은 보안 시스템 재정비였지만 실제 목표는 단 한 사람이었다. 신사업 개발팀의 박대리. 그는 최민준의 비리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던 성실한 직원이었다. 최민준은 박대리의 컴퓨터에 조작된 접속 기록과 가짜 이메일을 심어놓고 그가 모든 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갔다. 박대리는 하루아침에 회사 기밀을 유출한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다. 유나는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무고한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다. 유나는 당장이라도 자신이 찾은 증거를 들고 뛰쳐나가 박대리의 무고를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최민준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망치게 될 터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다. 최민준이 미끼를 던졌어요.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 역시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는 유나보다 훨씬 더 침착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박대리의 억울함은 우리가 최민준을 무너뜨린 후에 직접 풀어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나에게 기묘한 신뢰감을 주었다. 최민준의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감사를 핑계로 유나가 계약직으로 일하던 IT 하청업체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유나의 옛 동료들이 차례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곧 그녀의 차례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유나는 불안에 휩싸였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바로 그때 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감사팀에 압력을 넣어 해당 하청업체에 대한 감사를 갑작스럽게 중단시켰다. 모든 것이 마치 행정적인 착오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유나는 위기가 사라진 것을 느끼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현우라는 남자의 정체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평범한 차장이 어떻게 회사의 공식적인 감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위기를 넘긴 유나는 다시 추적에 몰두했다. 그녀는 최민준이 박대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음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또 다른 백도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그곳에 그의 진짜 목적지가 숨겨져 있었다.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와 경쟁사인 호라이즌 테크의 임원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유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의 꼬리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넥서스의 슈퍼컴퓨터급 연산 능력이 필요했다. 유나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걸 풀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제 장비로는 불가능해요. 넥서스 본사의 메인 서버에 직접 접속해야만 해요. 그것은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지훈은 잠시 고민에 잠겼다. 그리고는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최민주는 호라이즌 테크의 대표와 비밀리에 만날 예정입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가 그의 사무실에 잠입해서 직접 서버에 접속하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무모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함께 위험을 헤쳐나가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지우는 더 이상 유나를 단순한 기술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강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동지였다. 유나 역시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지훈의 따뜻함과 깊은 신뢰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계속되는 실패에 지쳐 잠시 좌절한 유나에게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최민준 같은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지친 유나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유나와 지우는 최민준의 사무실이 있는 넥서스 타워의 최상층으로 향했다. 지훈이 건네준 위조 신분증과 보안 카드로 그들은 삼엄한 경비를 무사히 뚫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거대하고 화려한 최민준의 사무실은 그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유나는 지체할 시간 없이 그의 개인 컴퓨터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암호 해독 작업을 시작했다. 수십억 개의 암호 조합이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으로 빠르게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화면에 표시되는 해독 진행률이 올라갈수록 유나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해독이 99% 완료되었을 때 갑자기 사무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유나가 작업하던 모든 모니터가 붉은색으로 변하며 침입자 감지, 역추적 시스템 가동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최민준이 설치해 놓은 함정이었다. 젠장, 걸렸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유나가 소리쳤다. 화면에는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무서운 속도로
그녀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10초, 9초, 8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다. 붉은 경고등이 최민준의 사무실을 섬뜩하게 비추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5초 안에 모든 데이터가 파기되고 우리 위치가 보안팀에 전송될 거예요. 그녀는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역추적을 막아보려 했지만 최민준이 설치한 함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때 강지훈이 행동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유나의 노트북 전원을 뽑아버리고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데이터는 상관없어. 당신이 잡히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은 선장의 목소리처럼 단호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여러 명의 보안팀 요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퇴로는 이미 막힌 상태였다. 지훈은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사무실 내부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 몇 미터 떨어져 있는 옆 건물의 옥상에 멈췄다. 그것은 무모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옆에 있던 육중한 대리석 트로피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통유리창을 향해 던졌다. 꽉 잡아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차가운 밤바람이 사무실 안으로 휘몰아쳤다. 지우는 유나의 허리를 끌어안고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유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눈을 질끈 감았다. 두 사람의 몸은 잠시 허공에 떴다가 육중한 소리와 함께 옆 건물 옥상의 구조물 위로 떨어졌다. 다행히 비상 발전기가 충격을 흡수해준 덕분에 심각한 부상은 피할 수 있었지만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지우는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유나를 보호하려는 듯 끝까지 그녀를 감싸 안고 있었다. 괜찮아?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유나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유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금 전의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남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넥서스 타워는 이미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고 곧 수색 범위가 건물 밖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비틀거리는 유나를 부축하며 비상 계단을 향해 달렸다. 다행히 김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차량이 건물 뒤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차에 오르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차 안에서 유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까의 상황을 되짚어 보았다. 데이터,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당신은 실수하지 않았어. 최민준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을 뿐이야. 그리고 증거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안전이야. 당신만 있으면 증거는 얼마든지 다시 찾을 수 있어. 그의 따뜻한 위로에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토록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를 받아보고 있었다. 빚과 가난에 쫓겨 언제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녀에게 지훈의 존재는 낯설지만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기댔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지훈은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상황은 어떻게 됐나? 알았어. 희생은 최소화해.
하지만 배신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통화가 끝나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전화를 건 상대는 김비서가 아니었다. 그의 정체를 아는 극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오직 그에게만 충성하는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넥서스 타워에서 지훈과 유나의 흔적을 지우고 최민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다. 넥서스 타워의 서버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신사업 개발팀의 서버가 완전히 소실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화재 현장에서는 신원 미상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외부 해커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고, 언론은 연일 넥서스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비난했다. 유나는 뉴스를 보며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의 화재와 시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지훈이 혹은 그의 배후 세력이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젯밤, 죽은 사람은 누구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다만 이것만 알아도 나는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그의 말은 유나를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현우라는 남자는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수호천사인가? 아니면 자신을 이용하는 위험한 권력자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그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버가 소실되면서 결정적인 증거는 사라졌지만 동시에 최민준에게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 그가 호라이즌 테크에 넘기기로 했던 핵심 기술 데이터가 바로 그 서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분노한 호라이즌 테크는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노리는 미지의 적, 그림자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더욱더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정보원들이 움직였고 최민준의 돈은 물처럼 뿌려졌다. 유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심신을 추슬렀다. 지우는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젯밤 탈출 직전 아주 짧은 순간에 다운로드했던 데이터 조각들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체 데이터의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양이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다. 며칠 밤낮의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의미 있는 코드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민준과 호라이즌 테크의 비밀 접선 장소와 시간을 암시하는 암호였다. 장소는 인천항에 버려진 창고. 시간은 바로 내일 밤이었다. 유나는 이 사실을 즉시 지훈에게 알렸다. 지훈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최민준이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흘린 정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유나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요, 이건 진짜예요. 호라이즌 테크는 더 이상 최민준을 믿지 않아요. 이건 그들의 마지막 거래이자 최민준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증거를 잡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뒤에 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같이 가지. 하지만 내 지시에 따라야 해. 절대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는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의지를 꺾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유나를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함께 싸우는 동지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두려움과 결의,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이제 그들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어둠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인천항에 버려진 창고 주변에는 스산한 바닷바람과 짙은 어둠만이 감돌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올수록 공기 중의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서윤아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통해 창고 주변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창고 근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강지훈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유나에게 방탄조끼를 입히고 비상통신 장치를 건네주며 마치 숙련된 요원처럼 작전을 지시했다. 그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모습은 현우라는 인물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대의 검은색 세단이 창고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최민준이 아닌 그의 충실한 신복들과 처음 보는 얼굴의 남자들이었다. 호라이즌 테크의 사람들이 분명했다. 유나는 마이크를 통해 지훈에게 속삭였다. 최민준은 없어요. 함정일지도 몰라요.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알고 있어. 하지만 거래는 진행될 거야. 최민준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 거래 현장을 완벽하게 녹화해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창고 안에서 거래가 시작되었다. 최민준의 신복이 데이터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하드드라이브를 건네자 호라이즌 테크의 남자가 돈가방을 열어 보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유나는 이 모든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녹화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창고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동시에 잡아 라는 고함과 함께 창고 곳곳에 숨어 있던 수십 명의 괴한들이 튀어나와 호라이즌 테크의 사람들을 덮쳤다. 최민주는 거래를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는 데이터를 넘기는 대신 거래 상대방을 제거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지호는 상황이 바뀌자마자 유나가 있는 차량을 향해 몸을 날렸다. 지금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 그가 외치는 순간 그들의 차량 주변에도 매복하고 있던 괴한들이 나타나 앞뒤를 막아섰다. 날카로운 쇠파이프와 칼을 든 그들의 눈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잘 훈련된 격투가처럼 괴한들의 공격을 피하고 간결하고 치명적인 동작으로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유나는 차 안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알던 현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항구에 거대한 크레인 경고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렸으며 정박해 있던 배들의 조명을 일제히 전멸시켜 괴한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녀가 만들어낸 혼란 덕분에 지훈은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파트너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도우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었다. 치열한 사투 끝에 그들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최민준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또다시 실패한 것이다. 게다가 이제 최민준은 자신을 쫓는 그림자의 존재를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고 더욱더 교묘하게 숨어버릴 것이 분명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상처를 치료하며 말없이 와이셔츠 소매를 걷었고 그의 팔에 새겨진 희미한 흉터들이 유나의 눈에 들어왔다. 저 상처들은 대체 무엇일까? 침묵을 깬 것은 유나였다. 우리는 언제나 한 발짝씩 늦어요.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겐 더 큰 힘, 더 많은 정보 접근 권한이 필요해요. 숨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넥서스 내부에서 그와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좌절감과 함께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싸움 속에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는 그녀의 눈빛을.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섰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당신 말이 맞아.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시간은 없어. 이제 정면으로 승부할 때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일 아침 나와 함께 넥서스 타워로 가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권한을 내가 직접 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유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권위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유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차는 넥서스 타워의 지하 주차장이 아닌 1층 정문 로비 앞에 멈춰 섰다. 유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그들이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쁘게 움직이던 모든 직원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우렁찬 인사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유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그들은 누구에게 인사하고 있는 것인가? 그녀의 시선은 자신 바로 옆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걷고 있는 현우, 아니 지훈에게 향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현우 차장이 아니었다. 그의 걸음걸이, 표정, 분위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변해 있었다. 그는 로비를 지나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당황해서 굳어버린 유나의 손목을 잡고 이끄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어제 전화기 너머로만 목소리를 들었던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역시 지훈을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른 층에는 멈추지 않고 가장 높은 곳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층을 향해 부드럽게 올라갔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눈앞에는 거대하고 고급스러운 회장 집무실이 펼쳐졌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위압적인 크기의 책상,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최첨단 미디어 월. 유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데리고 집무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몸을 돌려 충격과 혼란에 빠진 유나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굳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내 본명은 강지훈입니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동안 당신을 속인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서유나 씨.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어둠 속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뒤에는 넥서스 코퍼레이션 회장의 모든 권한과 힘이 함께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서유나가 알고 있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파트너 현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남자,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강지훈의 고백은 서유나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처럼 터졌다. 충격, 혼란, 그리고 배신감. 온갖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온 파트너,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존재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왜 속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거대한 권력보다 그저 진실한 파트너였던 현우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휩싸였다. 지훈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너무 어린 나이에 회장직에 올라 수많은 내부의 적들과 싸워야 했던 과거, 자신을 둘러싼 아첨과 거짓 보고들 속에서 회사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최민준 같은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지. 최민준을 잡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 씨, 당신을 향한 내 신뢰는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유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머리로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거대한 왕국의 왕좌에 앉은 고독한 왕. 그의 싸움 역시 그녀의 싸움만큼이나 외롭고 치열했을 것이다. 그녀의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다. 눈앞에는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전쟁이 남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질문에 비로소 지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파트너로 받아들였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유나에게 회장 직속 특별 컨설턴트라는 공식 직함을 부여했다. 그녀는 넥서스 타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직 회장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최첨단 보안 연구실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의 허름한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지훈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최고의 엘리트 프로그래머들이 그녀의 팀원으로 배정되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싸우는 프리랜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되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화재로 소실된 서버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었다. 최민주는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는 넥서스의 진짜 비밀을 몰랐다. 넥서스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었기에 그 어떤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아카이브라 불리는 심층 백업 시스템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다. 오직 회장의 생체 인증으로만 접근 가능한 곳이었다. 지훈의 안내로 아카이브에 접속한 유나는 사라졌던 모든 데이터와 로그 기록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최민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시 그들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데이터를 복구하는 동안 지훈은 최민준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연극을 시작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최민준이 제안한 새로운 보안 프로젝트를 극찬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일주일 뒤에 열릴 주주총회 직전에 중요한 해외 출장을 떠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모든 것이 최민준의 오만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예상대로 최민준은 완벽하게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강지훈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통과시키고 이사회를 장악하여 넥서스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꿈에 부풀어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거대한 컨벤션 홀은 회사의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주주들과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위에 선 최민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기존 보안 시스템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그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 퍼펙트 실드를 발표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가 연설을 위해 사용하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최민준이 기술팀을 향해 소리치려는 순간 꺼졌던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의 발표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과 호라이즌 테크와 주고받은 비밀 메시지, 그리고 인천항에서 벌어졌던 거래 현장의 영상이었다. 모든 증거는 윤아의 손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편집되어 한 편의 범죄 영화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상영되고 있었다.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는 그때 컨벤션 홀의 연문이 조용히 열리고 해외 출장을 떠난 줄 알았던 강지훈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겁에 질린 최민준 앞에 멈춰 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다. 조작이라고?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인가?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피커를 통해 최민준이 자신의 신복에게 인천항의 습격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컨벤션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최민준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야망, 그의 부,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강지훈이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그때 컨벤션 홀의 정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준 씨, 당신을 업무상 배임 및 증거인멸,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터져나왔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막이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엉망이 된 단상 위에서 강지훈은 반대편 통제실에 앉아있는 윤아를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보고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 속의 싸움이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끝났음을 확인하는 침묵의 대화였다. 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지훈 역시 그런 그녀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어둠이 아닌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갈 일만 남아 있었다. 최민준의 제국이 무너진 후 넥서스 코퍼레이션에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다. 강지훈은 냉혹한 결단력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아냈고 그 과정에서 서윤아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넥서스를 구한 디지털의 수호천사로 불리며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긋지긋했던 빚은 사라졌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와 눈부신 미래가 주어졌다. 하지만 윤아는 행복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마치 잘 맞지 않는 화려한 구두를 억지로 신은 것처럼 그녀의 영혼은 새로운 삶 속에서 위태롭게 비틀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넥서스의 성공적인 개혁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유나는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찬사를 보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이질감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을 서유나라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지훈 회장이 발굴한 신데렐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 여자가 그 유명한 해커래. 회장님이랑은 대체 무슨 사이일까? 그녀는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전시품이 된 것 같았다. 그녀의 불편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훈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그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몇 주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유나가 점점 미소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수많은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그들의 대화를 끊임없이 방해했다. 회장이라는 그의 지위는 이제 그와 그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들이 PC방 구석에서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라면을 먹으며 나눴던 편안하고 진솔한 시간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다. 유나는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값비싼 수트가 아닌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평범한 캐주얼 차림의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번쩍이는 세단과 수행비서 대신 소박한 국산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잠깐 나가지 않을래?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강지훈 회장이 아닌 그녀가 알던 현우의 모습이었다. 지훈이 운전하는 차는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익숙하지만 이제는 멀게 느껴지는 유나의 옛 동네로 향했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 대신 길거리 포장마차 앞에 차를 세웠다. 여기 떡볶이가 아주 맛있다고 들었는데 맞나?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녀에게 떡볶이와 어묵이 담긴 접시를 건넸다. 유나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떡볶이를 베어 무는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이 한꺼풀 벗겨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들은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지우는 그녀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허름한 24시간 PC방 앞으로 갔다. 간판의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고 안에서는 게임 소리가 시끄럽게 새어나왔다.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지.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때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는 화려한 수식어나 미사여구 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했지만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풍경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왕관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고독했던 어린 시절.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현우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지난 몇 년간 그가 유일하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내가 사랑에 빠진 건 넥서스를 구한 영웅 서유나가 아니야. 그의 깊은 눈이 그녀를 향했다. 낡은 후드티를 입고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던 당신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던 그 눈빛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의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선물보다, 그 어떤 달콤한 약속보다 유나의 마음을 깊숙이 울렸다.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감과 이질감의 정체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겉모습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안도감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와 함께 그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가 지금껏 본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다웠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시원한 밤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길고 길었던 폭풍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비로소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언덕 위 공원에서 진심을 확인한 그날 이후 서윤아의 세상은 놀랍도록 평온해졌다. 더 이상 그녀는 강지훈의 거대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넥서스 회장의 연인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는 대신 자신의 재능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이버 보안팀의 창설을 제안했다. 자본이 부족해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를 무상으로 돕는 팀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넥서스 내부에 전례 없는 프로보노 부서가 탄생했다. 유나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민준의 범죄로 인해 희생되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 특히 넥서스 타워 화재 사건 당시 신원미상으로 처리되었던 희생자가 평범한 가장이었던 보안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깊은 슬픔과 책임감을 느꼈다. 지훈과 유나는 그를 기리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빛과 소금으로 최민준과 같은 거대 권력의 희생자들을 돕고 유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싸움은 이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지우는 유나를 데리고 낯선 곳으로 향했다. 차가 멈춘 곳은 그녀가 지긋지긋한 가난을 견뎌냈던 그녀의 낡은 옥탑방이 있던 바로 그 동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초라한 옛 모습이 아니었다. 낡고 허름했던 건물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그녀가 살던 옥탑방은 아늑하고 예쁜 정원이 딸린 작은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이곳의 아픈 기억들을 이제는 행복한 기억으로 덮어주고 싶었어.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고 옥상 정원으로 이끌며 말했다. 정원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풍경, 가난 속에서도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던 바로 그 하늘이었다. 지훈은 그 별빛 아래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그녀의 탄생화인 물망초가 새겨진 작고 소박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고 간절했다. 서윤아, 나의 세상을 구원해준 유일한 사람. 이제는 내가 평생 당신의 세상을 지켜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줘. 나와 함께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줘. 유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임이나 불안함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럴게. 너와 함께라면. 그들의 입맞춤 위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며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장소에서 비로소 영원한 약속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재벌 총수의 화려한 결혼식이 아닌 푸른 숲속 작은 정원에서 열린 소박하고 따뜻한 파티였다. 김 비서를 비롯한 몇몇의 가까운 지인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서약했다. 유나는 명품 드레스 대신 그녀의 이미지처럼 깨끗하고 청초한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지훈 역시 무거운 턱시도를 벗고 편안한 리넨 수트를 입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함께 견뎌온 동지로서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갈 연인으로서의 사랑을 맹세했다. 1년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 거실 소파에는 강지훈이 노트북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그의 옆에서는 서윤아가 뜨개질을 하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그때 지훈의 노트북 화면에 갑자기 에러 메시지가 뜨더니 귀여운 아기 사진과 함께 아빠, 일 그만하고 엄마랑 놀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지훈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유나를 쳐다보자 그녀는 모른 척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녀의 배는 어느덧 사랑스럽게 불러 있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치열했다. 지훈은 넥서스를 이끄는 책임감 있는 리더였고 유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돕는 보안 전문가였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만들고 주말에는 재단에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함께 일군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그가 청혼했던 그날처럼 별이 가득한 밤이었다. 지훈은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푸른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기적 같아. 유나의 말에 지훈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기적이 아니야. 어둠 속에서도 당신이 끝까지 빛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야.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낸 증거였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를 비추는 등대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세상이 되어 영원히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다.